안녕하세요. 컴플런트의 솔루션스 엔지니어인 홍주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트리밍 ETL과 캐시컬 DB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스트리밍 ETL과 캐시컬 DB가 무엇인지부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런트에서는 움직이는 데이터 인모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고 있죠. 뭐 택시를 이용하든 쇼핑을 하든 아니면 은행 업무를 하든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뒤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 변화에 맞춰가고 있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주로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하고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쿼리를 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롭게 생성이 되고 바로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쿼리를 하거나 데이터를 읽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벤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예전과 다르게 빅데이터, 패스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점 더 스트리밍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영역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식은 모든 데이터가 로딩이 되어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반면에 스트림 프로세싱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좀 더 빠르게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는 이미 데이터 플랫폼, DB를 포함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레이크 등에 이미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많을 텐데 과연 우리가 원래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예전에 우리가 DW 프로젝트를 다시 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빠르게 발생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적재하기 위해서 ETL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다양한 이제 병렬 처리 툴들을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시 DW나 BI 툴 검색하고 연계를 하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다양한 함은 처리가 되겠지만 그 처리 속도 면에서는 충분히 느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점점점 더 많아지면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존 ETL로는 부족한 게 있죠. 그래서 앞단에 이벤트 허브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ETL과 같이 사용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해왔는데 이러한 경우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트림 분석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스트림 분석 플랫폼에서는 스트림 프로세싱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머티리얼라이즈 뷰 같은 것들을 동시에 제공하고 빅데이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DW나 BI, 검색 툴 또는 마이크로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 분석 플랫폼은 주로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나 필터링, 변환, 집계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연계가 필요합니다. 기존 이제 ETL에서 배치 방식으로 처리하던 데이터들은 이벤트 헙에서 CDC,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인저 데이터 캡처라고 하죠. CDC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고 아래쪽에 하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컴플런트가 제공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플루언트에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벤트 헙, 뭐 메시지 브로커 영역에서 거의 디페토 표준이 된 카프카로 스트리밍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넥터 소스와 싱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또는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한 뭐 150가 이상의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기 위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카프카 스트림즈와 캐시콜 DB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ETL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조직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ETL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ETL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IT가 시작이 된 1970년대 이후에부터 존재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DW,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적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TL은 주로 배치 프로세스로 많이 실행이 되고 있고, 뭐 특정 기간 동안 한꺼번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변환을 하는 뭐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죠. 근데 이러한 작업들은 오늘날 그 워크로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데이터의 양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초당 수백만 건 또는 초당 수십만 건의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바로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 ETL을 통해서는 뭐 몇 시간 또는 이제 며칠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위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다이어그램에서도 보실 수가 있듯이 데이터를 로드하고 로드된 데이터를 배치 프로세스 통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데이터 웨어하우스 쪽에 로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배치 형태의 ETL들은 그 확장성 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고, 각각의 단계별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변화된 내용 자체를 스크립팅해서 다시 적용을 하는 등의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처리 속도도 느리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 비즈니스가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실시간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한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존 이제 배치 프로세스를 대체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종종 이제 카프카를 중앙에 두는 실시간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컴플루언트에서는 이런 이제 스트리밍 ETL을 위해서 카프카를 중심에다 두고 커넥트와 캐시콜 DB와 같은 스트림 프로세싱을 이제 하나의 이벤트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마 이제 인하우스로 하시게 되면은 뭐 개발팀에서 각각의 소스나 싱크용 애플리케이션을 일일이 설계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뭐 적게는 뭐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프리빌트인 되어 있는 이런 프리빌트인 되어 있는 커넥터를 통해서 이러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로 하실 수가 있고, 스키마 레지스트리라든지 뭐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뭐 캐시콜 DB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고 배포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을 하시는데 뭐 최소한의 그런 시간과 노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은 보안이라든지 거버넌스, 고가용성 같은 요구 사항들이 당연히 충족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 또한 같이 이제 컴플루언트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플루언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 이제 컴플루언트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 리소스나 아니면 이제 관리 부담 같은 것들을 최소화하실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기능들을 바로 온디맨드로 바로 지금 즉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루언트를 사용을 하심으로써 뭐 데이터 스트림에 대한 실시간 수집, 처리,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인프라 비용에 대한 최소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실시간 분석 속도 같은 것들을 극대화해서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ETL들 같은 것들을 마찬가지로 이 컴플루언트 플랫폼에서도 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ETL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적재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을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가 부상을 하고 데이터가 다양해지면서 데이터를 로드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변환을 하는 ELT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배포하는 역 ETL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카프카 스트림즈라든지 아니면 캐시QL DB를 통해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스트림 프로세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스트림 프로세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플링크, 헤론, 아니 스파크 스트림스 같은 것들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시QL DB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손쉽게 스트림 프로세싱의 엔드-투-엔드를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QL DB에서는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재하기 위한 커넥터 같은 것들을 내장을 하고 있어서 커넥터로 쉽게 데이터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림 프로세싱의 기능이라든지 머티리얼라이즈 뷰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집계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풀쿼리 또는 이제 푸시쿼리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프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스트림 프로세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캐시QL DB뿐만 아니라 직접 프로듀서나 컨슈머 API 또는 카프카 스트림즈 API를 직접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캐시QL DB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코드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아닌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SQL 구문 형태로 스트림 프로세싱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프카 프로듀서 컨슈머 또는 이제 카프카 스트림즈 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플링크나 스톰, 헤론, 스파크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도 대부분 이제 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개발 스킬이 있는 분들이 코딩을 하고 코딩된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고 다시 디플로이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 모니터링 하는 등의 약간 데브옵스 측면의 추가적인 그런 부담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제 캐시QL DB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코드라고 부르는 손쉽게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카프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토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토픽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텐데, 토픽에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까지도 모두 카프카 토픽에 저장이 되는 거죠. 캐시QL DB의 가장 기본 개념은 바로 이제 스트림하고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스트림은 이제 카프카 토픽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토픽에 있는 데이터에 스키마를 더해서 스키마 형태로 데이터를 쿼리하고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테이블은 이런 스트림의 머티리얼즈 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시QL DB 내에서는 스트림하고 스트림을 조인한다든지 스트림 테이블 조인, 테이블 조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그래서 병합을 하실 수가 있고, 또는 다양한 집계 펑션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시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런 조인이라든지 집계를 하실 때는 내장된 RacksDB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스트림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토픽과 마찬가지로 불변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전용으로 키와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런 시간 순서대로 이제 이벤트 데이터 자체가 계속
어펜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한 키에 대해서는 이런 같은 파티션에서 데이터가 이벤트의 스트림의 끝에 계속 추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차량의 위치 같은 것들을 스트림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차량의 아이디에 대한 위치 정보가 끊임없이 스트림 형태로 뒤에 추가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림과 다르게 테이블 같은 경우는 변경할 수 있는 컬렉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스트림은 불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테이블은 변경 가능한 컬렉션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테이블은 특정 키에 해당하는 값의 가장 최신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데이터들을 들의 가장 최신 값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데이터를 집계한 집계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위치 정보 자체를 테이블로 사용하게 되면 그 차량의 가장 최신 위치 자체가 테이블에 항상 갱신이 돼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림이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persistent query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ersistent query는 계속 발생하는 이런 이벤트 스트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는 쿼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렉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환하고 필터링하고 집계 또는 뭐 조인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 등의 작업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과를 뭐 새로운 컬렉션이나 새로운 머티리얼즈 뷰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시컬 DB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트림이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풀 쿼리, 푸시 쿼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지속적으로 스트림이나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 풀 쿼리를 통해서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 형태로 그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쿼리를 하는 시점의 데이터에 해당 시점의 데이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 값을 이제 풀 쿼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풀 쿼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승차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전자의 이름이라든지 같은 것들을 풀 쿼리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푸시 쿼리 같은 푸시 쿼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스트림이나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변경 사항을 구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벤트가 도착을 해서 퍼시던트 쿼리를 통해서 계산이 되고 집계가 된 결과를 푸시 쿼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반영을 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푸시 쿼리는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응용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쿼리 결과를 실제 캐시컬 DB에서 전달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 푸시 쿼리를 통해서 운전자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스트림, 테이블, 그리고 이제 푸시 쿼리, 풀 쿼리, 퍼시스턴트 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실제 이런 스트림 프로세싱 같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컴플런트를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developer.confluent.io라고 하는 사이트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거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그 중에서 튜토리얼 메뉴를 가 보시면 다양한 캐시컬 DB의 사용 사례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상징후 및 패턴 감지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머 360 아니면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실시간 분석, 예측 분석 또는 뭐 실시간 경고, 알림 같은 것들에 대한 사례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코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스트림 프로세싱 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처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필터링이죠.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 뭐 빨간색 공, 파란색 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해당하는 데이터가 중앙에 네모 박스를 지나면서 빨간 공들은 다 드랍이 되고 파란색 공만 추려져서 필터링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내는 것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런 데이터 소스가 많은 경우, 뭐 A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B라고 하는 데이터 소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드는 경우.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조인 같은 역할이겠죠. 뭐 이너 조인을 하거나 아우터 조인, 뭐 레프터 조인, 라이트 조인, 이런 다양한 조인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들거나,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집계 이렇게 표현하죠. 뭐 카운팅을 하거나 썸을 구하거나 아니면 평균값을 구하거나 민덱스를 구하는 이런 행위들을 특정 윈도우 기반으로 뭐 텀블링 윈도우를 쓰시던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시던 간에 뭐 1분 주기, 1시간 주기에 몇 번 발생했는지 전체 합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를 테이블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캐시코일 DB에 대한 다양한 뭐 사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이트, 이제 특정 고객이 특정 페이지를 클릭을 했을 때 얼만큼 많은 그런 페이지들을 클릭하고 어떤 페이지를 클릭했는지 같은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일단 스트림을 만드시고, 스트림에 대한 뭐 테이블들을 만드시고, 테이블에 대해서 다시 집계하는 스트림들을 구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는 이런 데이터 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캐시코일 DB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CIE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큐리티 인포메이션이나 그 이벤트에 대한 이제 매니지먼트 용으로 다양한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 솔루션들의 앞단에서 이런 그런 발생을 하는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벤트들을 이렇게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CIEM이라고 하는 CIEM 시스템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용도로도 이 캐시코일 DB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CIEM에서 발생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워크로드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요즘에 이제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커스터머 360 같은 경우 실제 특정 고객에 대한 이벤트들을 특정 고객층에 대한 이벤트들을 분석을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테이블의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기존 사용자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용자 분류층 그룹을 구하고 그 그룹에 대한 사용자 액티비티하고 조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 실제 집계된 데이터를 구하는 식의 SQL 문들을 구성을 해서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보여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그런 예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고객 원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이런 이제 SQL 구분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 플로우를 만드실 수가 있고, UDF, UDAF라고 하는 User Defined 펑션들을 구성을 해서 원하는 추가 이제 그런 이제 펑션들을 더 구현을 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캐시코일 DB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캐시코일 DB 같은 경우 이런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컴플런트 컨트롤 센터라고 부르는, 또는 이제 컴플런트 클라우드 UI에서 직접 이제 이렇게 쿼리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입력된 그런 스트림이라든지 테이블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플로우라고 하는 형태로, 플로우 형태로 스트림, 테이블, 토픽이 어떻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토픽이나 그 다음 쿼리로 어떻게 전달되는지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캐시코일 DB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웹 UI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이티브로 제공해 드리는 자바
SDK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는 캐시컬이라고 하는 CLI를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자바 SDK라든지 CLI 이외에 RESTful API를 통해서 쿼리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담아서 리퀘스트를 하고 그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거나 아니면 웹소켓 형태로 푸시 쿼리, 그래서 캐시컬 DB에서 변경이 되는 변경 사항 자체를 끊임없이 이렇게 구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시컬 D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프카를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 토픽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되고 카프카 토픽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다시 읽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시 토픽에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reate stream people 이렇게 people 하고 카프카 토픽을 지정하시게 되면 카프카 토픽 people이라고 하는 카프카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컬 DB가 읽게 되고요. 그 데이터를 내가 어떤 테이블을 다시 만들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카프카 토픽에 DPT 토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캐시컬 DB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양한 이제 커넥터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카프카 커넥터 클러스터에서 이런 다양한 커넥터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캐시컬 DB에 내장되어 있는 커넥터 클러스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프리빌트인 되어 있는 커넥터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숙한 이런 데이터베이스 종류들, 예를 들면 오라클이라든지 마이스퀘어나 아니면 또는 이런 JMS, JDBC, HTTP 같은 이런 테크놀로지 커넥터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패키지 솔루션, 이런 스플렁크라든지 세일즈포스 또는 이제 SAP, 스노플레이크 같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런 사스라든지 아니면 패키지 솔루션들에 대한 소스 커넥터, 싱크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런 이제 시스템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구성을 하는 전반적인 비용과 시간 자체를 크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커넥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confluent.io 하고 /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는 커넥터들의 목록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컴플런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풀리 매니지드로 제공해 드리는 커넥터들의 목록 자체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간단한 커넥터에 대한 엔드포인트 정보라든지 크리덴셜 정보들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데이터의 포맷이라든지 저장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형태 같은 것들만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바로 커넥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캐시컬 DB 내에서도 이렇게 Create Source Connector라고 하는 구문을 통해서 손쉽게 소스 커넥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는 MySQL 커넥터를 만드는 예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MySQL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제 카프카 토픽에 데이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컬 DB에서 Create Sync Connector라고 해서 싱크 커넥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예제에서는 엘라스틱 서치 커넥터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프카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엘라스틱 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커넥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시컬 DB를 통해서 소스 커넥터를 만들고 싱크 커넥터를 만들고 캐시컬 DB에서 이런 다양한 퍼시던트 쿼리를 통해서 쿼리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스트림 리니지라고 하는 화면에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의 플로우 자체를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예를 들면 프로듀서에서 생성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커넥터를 통해서 생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성이 돼서 토픽이 만들어지고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캐시컬 DB에 퍼시던트 쿼리가 읽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새로운 토픽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 만들어진 토픽 자체를 다시 이제 캐시컬 DB가 퍼시던트 쿼리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분석된 결과를 싱크 커넥터나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져가는 일련의 데이터가 어디에서 생성이 되고 어떻게 가공이 돼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데이터가 소비가 되는지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도록 하는 스트림 리니지라고 하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나 데이터 리니지,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 같은 것들을 많이들 관리하시는데, 컴플런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트림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트림 리니지, 스트림 카탈로그, 그리고 스트림 디자이너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트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런 이제 스트림 데이터 파이프라인 자체를 이제 구성을 하시기 위해서 뭐 폼에 그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이슨이나 뭐 프로퍼티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거나 하는 이제 좀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스트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이런 컴플런트 클라우드 UI에서 어떤 위저드 형태로 커넥터를 구성을 하시고, 커넥터의 토픽, 그리고 토픽에 대한 어떤 캐시콜 DB의 뭐 퍼시스턴트 쿼리, 필터링을 하시거나 조인을 하시거나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따로따로 구성을 했다면, 스트림 디자이너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나의 화면에서 이런 전반적인 데이터의 파이프라인 자체를 손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트림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올해 막 지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컴플런트 플랫폼, 컴플런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컴플런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오픈소스 카프카를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새롭게 빌드가 되어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근간은 뭐 카프카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카프카에 실제로 우리가 풀리 매니지 되어 있는 커넥터, 그리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스트림 프로세싱,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시큐리티와 거버넌스, 그리고 그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던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뭐 컨테이너 환경으로 사용하시던 원하시는 다양한 환경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어느 곳이든 해당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를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번에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커런트 2022라고 하는 행사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미처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커런트 행사에 대한 비디오 같은 것들을 온디맨드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커런트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오늘 그 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내용을 한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컴플런트의 지원 내역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회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2만 불, 그 실제 컴플런트 클라우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2만 불에 해당되는 크레딧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 안에는 별도의 500불에 해당되는 그 개발자 디벨로퍼 서포트 플랜에 해당되는 테크니컬 서포트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컴퍼니 중에서 이제 이런 컴플런트를 통해서 메시징 처리라든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시거나 스트림 프로세싱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컴플런트 포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컴플런트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